자, 기본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은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고요. 그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서 좀 명쾌한 기준의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추어 10개의 이동평균선을 갖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변동파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건 기본 원칙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그림들을 한번 좀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의 이동평균선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하시거나 상한가 매매나 급등주 중에서도 이제 급등 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움직였을 때는 3일선과 5일선과 10일선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1선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13일선까지도 보는 경우의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구분하실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추세 구분 패턴에서는 21선과 61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1선이 깨지지 않은 종목들 혹은 61선 위로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상과 이하의 관점에서 그 이하의 관점에서 매매가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과 241선, 201선과 301선에 대한 어떤 좀 긴 변곡 매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21선은 6개월이기 때문에 그 6개월이라는 개념은 반기를 의미하고요. 241선은 1년을 의미하는데 시장 변곡 매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시장 변곡 매매에서 121선과 241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 지지저항선 매매로는 201선과 301선이 있는데요. 저항 역이용 매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종목이 올라가다 부딪히는 자리가 200일선과 300일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좀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글을 써드리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단기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까지가 이제 단기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기 라인, 그 다음에 밑에가 어떤 중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라인과 그다음에 그 중기 라인을 구분하는 특정 이평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이후엔 6개월 정도부터가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6개월, 1년, 그다음에 200일, 300일, 그 마지막으로 이제 481선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481선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쓰고 200일선과 300일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딱히 이제 121선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경우의 수가 이제 121선을 위로 쭉 우상향하다가 이제 내려올 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경우의 수가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241선은 이제 지수상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24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선과 이제 이 301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201선과 301선은 강력한 어떤 저항대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특수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학습하신 선은 아니세요. 예. 241선은 1년, 121선은 6개월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겠죠. 왜 이런 개념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20일이 그저 매매 거래일수로 잡히는 경우가 많겠죠. 한 달 기준으로 이제 4주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서 이제 121선, 241선이 있는데 꼭 그렇다고 이게 꼭 맞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원인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목 균형표상에서도 우리가 21선 대신에 기준선 26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언제든지 예외적인 범위나 예외적인 추세적인 라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선과 301선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1선과 201선은 흡사하고 301선은 그러면 301선은 뭡니까? 라고 보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포인트 변곡선이라고 하는데 2000포인트 위의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400 그러니까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 있을 때는요. 일단은 혹은 1900포인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81선 아래 있는 종목들은 매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480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수익적인 부분들이 극대화되실 수 있고 또 적당한 어떤 대응과 그 다음에 강력한 기준 라인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본다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이평 개념으로 보셨을 때는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481선 개념, 뭐 200선, 300선 이런 게 아니라 정배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배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그 단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선이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선이 오랫동안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선이에요. 따지고 보면 단기선은 며칠 만에라든지 혹은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평균 자체가 평균이란 거거든요. MA, 뭐 3M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5MA 이렇게 영어가 적혀 있는데 Moving Average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게 뭐냐면 이동 평균이라는 거거든요. 3일선이라는 건 3일 만에 변화만 주게 되면 3일선은 변화무쌍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5일선은 5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거, 10일선은 10일 동안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200일선과 300일선과 480일선은 200일선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200일의 어떤 움직임들이 영향을 줘야 되고 200일선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 파동이나 혹은 200일 중에 작은 변화라고 하면 50일 이상의 변화가 걸립니다. 4분의 1값. 그럼 300일선이 움직이려면 120일이 필요하고요. 480일이 움직이려면 480일이 필요하려면 또 그 정도가 필요하겠죠. 기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장기 쪽에 있는 이평들은 정배열의 경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과 300일선과 480일선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정배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떠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200일과 300일과 480일은 정배열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추세를 타고 오래 끌고 가려면 좋습니다. 역배열되어 있으면 다시 무너지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왜냐면 그 이평이 300일선이 200일선은 골든크로스 하려면 또 수급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수급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장기 이평은 보수 이평이고 보수 이평은 수급과 심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00, 300, 480은 정배열 라인으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0과 240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곡 라인이라든지 수치 확인 파동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의 수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20일과 60일을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20일과 60일. 20일과 60일은 왜 많이 쓰이냐면 추세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추세선이라는 개념은 스윙 개념일 수도 있고 뭐 파동 개념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한 달이 20일이고요. 3개월이 60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내가 속도를 좀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60일선과 21선을 많이 봐야 되는데 21선은 요즘에 워낙 파동이 세졌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21선 기준 잡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61선이 일단은 돌아서야 돼요. 60일선 돌아선다는 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라인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배열인 상태에서 62선이 돌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왜? 추세 라인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스윙주가 되는 거죠. 물론 단기 세력선의 3일선, 5일선, 10일선은 뭐냐면 일단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위에 종목들이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주느냐. 뭐 상한가에 간 다음에 이제 3일선, 5일선, 10일선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추세선은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변화와 또 다른 파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평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입니다. 그럼 여기 지표 추가를 누르셔가지고요. 일단은 모든 이평을 다 10개를 기본적으로 이평은 10개가 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일단 다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240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300, 그리고 480, 그 다음에 1000이 있습니다. 모든 이평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상의 이평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신뢰도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빨간색으로 드리고요. 300은 갈색깔로 하고 480은
연두색으로 제가 쓰죠. 연두색으로 쓰는데 연두색 중에서도 2포인트를 주면서 쓰고요. 천일선은 하늘색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체적인 이평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241선 색깔만 주면 되겠네요. 없는 색이 무슨 색이 없나요? 자, 241선은 새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121선이 회색이라면 240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평에 대한 10개 이평이 모두 다 그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62평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평 라인을 2포인트 이렇게 장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 초록색과 연두색은 중요합니다. 추세 변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토신탁 같은 경우도 이 481선을 돌파시켜 놓고서는 지금 지지 라인이 이제 이 형광색에서 나오듯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 알고도 이제 뭐 단기적인 매매, 스윙적인 매매, 중기적인 매매, 파동적인 매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빨간색, 갈색은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왜? 정배로 확인해야 되니까 정배열. 자, 200, 300에 대해서는 좀 정배열이니까. 그럼 이건 지금 뭐예요? 빨간색이 갈색보다 아래 있죠.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일 경우에 세고, 그 다음에 이게 61선이 밑에 있을 경우에 이제 바닥주로 턴어라운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때는 장기평이 위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장기평이 위에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할 때 어떠한 배열이 좋냐면 2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480이 있는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바닥에서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61선 이렇게 돌아설 때 샀어요. 돌아설 때 샀으면 이게 1차 매도 자리, 2차 매도 자리, 3차 매도가 자리가 되겠죠. 근데 역배열의 경우에는 그 매도 자리의 그 포인트가 조금은 다양하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모든 이평에서는 이제 후행 지표가 하나가 필요한데요. 일목균형표에서 라인 설정을 누르시고 다 지우십니다. 그럼 후행 스팬만 남아요. 후행 스팬만. 근데 여기 후행 스팬에서 지표 조건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26이 있는데 26을 건들지 마시고요. 61로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후행 스팬이 하나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가격 대비 60일 이전의 가격이 높게 있느냐 낮게 있느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높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어떠한 관점을 보게 되냐면 힘의 균형점이 상승 쪽으로 벗어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형성하게 됐을 때는 좋은 흐름으로서 연출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림 속에서 또 다른 종목을 잡거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좀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국 큐빅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밑바닥에서 이 빨간색, 갈색, 형광색이 정배열을 그리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바르게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밑에 있으면 바닥주고 위에 있으면 상승 준비다, 그죠? 예. 이 중간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매매는 금지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밑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게 좋지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자, 그래서 이제 추세를 라인을 보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를 올리고 나서 그죠?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그 60일 라인,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시켜 놓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라인을 훼손시키지 않고 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나 그리고 패턴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했던 종목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흐름들을 얼마큼 잘 연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잘 가져갈 수 있느냐가 결국은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큰 관점과 그 다음에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가 라인을 그리고 그 라인에 따라서 종목을 바라본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큰 시세 변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변곡이 나오거나 변동이 나왔을 때는 지켜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항상 이제 신고가로 넘어가는 패턴도 좋지만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역배열 상태일 수도 있고 배열이 조금은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들을 보실 수 있냐 보겠습니다. 자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은 쫓아가기가 힘든 게 이제 신용장고율이 8.6%가 넘어가다 보니까 쫓아가긴 힘들죠. 근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상승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게 좋냐면, 이 바닥 섹터 안에서 이 장기평이 빨간색, 갈색, 형광, 연두색이 정배열 상태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정배열. 그리고 나서 뭐 특정 기간, 여기 뭐 신고가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쭉 한번 당겨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더 높은 가격이 있겠죠. 근데 그 가격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특정 기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특정 기간은 3개월 내에, 3개월 내면 여기죠. 그 내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이 높은 가격이 스팬을 돌려주는 거죠. 매물대를 돌파시켜 준다면은 좋은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도 스팬이 밑에 있으면,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있으면 매물대 수화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변곡 라인이라든지 뭐 추세 라인, 그리고 뭐 변화의 어떤 강력한 파동값에 대한 원칙적인 매매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스팬은 꽂혀줘야 되고요. 꽂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롭게 가격을 형성하는 자리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좀 강력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그 파동값들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다중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포바닥까지 잡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하이트 진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정배열 상태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횡보가 있었고, 그죠? 횡보가 있었고 30% 내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후행 스팬이 돌아섰다는 얘기죠. 후행 스팬이 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고 라인 돌파가 나오고 추세 잡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온 거죠.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도 이제 지금 후행 스팬이 바깥으로 돌았죠. 바깥으로 돌았는데 지금 그러면서 장기평들을 정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역배열이죠, 그죠? 역배열인데 이 장기평이 너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돌아섰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급등이 주게 되면 장기평도 정배열이 될 수가 있겠죠. 갈색은 지금 올라올려 300일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200일간의 이격은 조금 있습니다, 그죠? 200일 이평이 돌아오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후행 스팬이 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대를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물론 지금 깨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60일 이평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거는 일단은 최근 그 수치값들을 보게 되면은 당분간은 60일 평균값이 떨어지는 가격보다 평균치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 가격이 꺾여져 내려가는 공개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60일 이평이 살아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전체적인 매매 추세에 좋고요. 그다음에 이건 역배열이지만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힘이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단기 이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이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지금 대원제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이에요, 그죠? 정배열인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81선을 지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60일선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후행스팬이 위로 올라왔죠. 후행스팬이 위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하나씩 장악하겠죠, 그죠? 장악해서 만약에 빨간색 라인까지 장악한다라고 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라인은 다 벗어나게 돼가지고 오히려 우상향 추세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빨간색 라인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평까지는 상승파가 다시 또 진행될 수 있는 아니엔지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준치 매매만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흐름이 연출 가능하십니다.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그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요 자리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었습니다. 왜? 62선이 돌아서는 자리가 항상 매력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62선 돌리면요 어디까지 올라간 거죠?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면 62선을 돌릴 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62선을 돌아가 봅니다. 자, 57, 58, 59, 59, 60. 자, 오히려 바닥권 하나 있네요. 근데 여기서 60권은 조금 매력이 없어요. 돌파했을 때. 자, 보시게 되면 60이 저기 그죠? 2평 위에 있기 때문에 매력은 없는데, 요게 지금 두 번째 섹터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뭘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62평이 돌아서는 자리가 또 좋을 수가 있고요. 또 바닥에서 근데 지금 이게 만약 61평을 다시 한번 장악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횡보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61선 장악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죠. 자, 61평을 돌파하는데 지금 이 가운데 라인에서 좀 아쉬웠는데 돌파시켜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장 아까 때문에 좀 돌파가 안 됐는데, 자, 61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1평입니다. 60평 쭉 가면은 여기가 이제 후행 스팬이 꽂히는 자리였죠. 후행 스팬이 꽂히는 자리였는데 크게 뭐 매력적으로 꽂히기는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팬을 찾기 시작해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61평 찾게 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높은 자리였죠.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렴형이 돼버린 거죠. 수렴형이 되게 되면은 물론 치고 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있지만 마지막 62평에서는 횡보를 오르게 됐을 때는 상승파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즉 이런 부분들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배열 상태로는 위에서 정배열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빨간색, 갈색 그리고 연두색까지 정배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패턴들은 너무나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체감적으로 못 느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흐름들을 잘 찾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항상 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동이 있는 자리에는 그 강력한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서 62선이 이렇게 맞춰지는 자리라면 62선 반등이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이제 그래서 정배열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배열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이평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배열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매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예를 들면 큐로컴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예,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죠?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라고 했죠? 자, 60일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는지, 단타하실 때는 이거는 기본이에요. 물론 이게 역배열이라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종목별로는 다 이게 무조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60일 이평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런 자리들이, 왜냐면 물론 이게 고점일 경우엔 대부분 이게 위에 있겠죠. 근데 특히 바닥에서 이런 경우일수록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잘 흘러가는 경우일 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오늘 이 평에 대해서는 장기 평은 정배열로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2평이 중요합니다. 62평을 올려줄 때 단순히 60평만 올려주고 무너지는 경우일 수가 많은데, 바닥에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올려라 62평이 고개가 들면서 후행 스팬이 돌아서는 자리, 그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힘이 세지고 그 다음에 포인트 쪽으로도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림 연출이 된다. 오늘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단기 평도 있고 뭐 중장기 평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후행 스팬의 개념, 그리고 60평 돌파할 때 개념. 돌파할 때는 당연히 기간의 의견이 실리면 좋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웬만하면 장기평은 정배열, 그 다음에 62평은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데 후행 스팬이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함께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